희한하게 해마다 비슷한 시기만 되면 돈이 줄줄 셉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빠듯해지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죠. 혹시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1961년생 여러분, 2025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해입니다. 특히 어느 특정 세 달 조심하지 않으면 돈이 나도 모르게 술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키고 노후를 든든히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을은 가늘고 부드러운 풀 혹은 여린 나무를 의미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끈질긴 생명력을 품고 있는 기운이죠. 반면 산은 불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을 뜻합니다. 이 두 글자가 만나면 어떤 해가 될까요? 바로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 즉 온 세상이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에너지를 품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1961년생, 즉 신축생은 사주적으로 볼 때 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 많습니다. 금은 단단하고 냉철한 속성을 지니며 신중하고 바른 성품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불은 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 앞에 놓인 금은 형체를 잃고 본래의 단단함을 잃어버리죠. 바로 이 원리로 인해 2025년의 불기운은 1961년생에게 기운을 소모시키고 손재를 유발하는 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 기운은 무엇보다 재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투자 실패 등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잦을 수 있으며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에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또한 지갑을 여는 일이 많아지는 해이기도 하므로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무리한 소비나 과도한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손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의 강한 불기운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체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얕아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유있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수록 더 자주 쉬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내면의 안정을 다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이 전부 불운한 시기인 것은 아니며 특히 조심해야 할 세 달만 잘 넘긴다면 큰 손실 없이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조심해야 할 세 달은 불의 기운이 특히 강해지는 특정 시기로 이때만큼은 가급적 중요한 결정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미루시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 5, 병 등의 불기운이 겹치는 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1961년생 신축생 여러분께 특히 조심하셔야 할 첫 번째 달은 바로 5월, 음력으로는 4월, 사주에서는 을사월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가 왜 위험하냐고요? 바로 2025년 한 해의 기운인 을사년과 이 달의 기운인 을사월이 완전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불의 기운이 2배로 강해진다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생은 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은 금을 녹입니다. 불이 강해질수록 금의 기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달은 재물운이 크게 약해지고 손재수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나 손주를 위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비나 병원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돈이 갑작스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투자에서 손해를 입거나 가까운 누군가의 부탁으로 인해 마지못해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계획에 없던 것이라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집안 대수리를 하게 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 경비로 인해 지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 사이에서 금전 문제가 얽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갑을 꽉 닫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소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건 지금 꼭 해야 하나? 라는 의심이 드는 소비는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을사월의 강한 불기운은 분명히 도전과 시험처럼 다가오겠지만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결정을 피하고 지출을 줄이며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에 손재를 막고 남은 해를 보다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시기는 8월, 음력으로는 7월, 사주에서는 경신월이라 부릅니다. 앞서 5월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였다면 이번 8월은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오히려 재물의 흐름이 흩어지고 돈이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날씨도 선선해지고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기 쉬운 이때 보이지 않는 손실이 조용히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실망이 큰 법인데 이 시기엔 특히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예상됩니다. 건강은 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갑작스러운 검사나 치료로 인해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전자기기 수리 또는 교체 비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멀쩡하던 기기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이 시기엔 특히 유지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비나 필요한 물품 구매처럼 예상하지 못한 큰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학원 수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준비물이 생겨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소비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심코 쓰는 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쓰는 돈이 모이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는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하루하루 나가는 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줄어들고 손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위험한 시기, 바로 8월 경신월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신다면 남은 하반기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어느덧 끝자락으로 향하는 11월, 음력으로는 10월, 사주에서는 개해월이라 부릅니다. 앞서 소개한 5월과 8월은 눈에 띄게 불이나 금의 기운이 강해 손재수가 두드러졌던 반면 이 11월은 한결 조용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며 실제로는 숨은 지출이 잦아지는 위험한 달입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 세금, 과태료 같은 고정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고지서에 당황하는 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비, 수도세 같은 생활 공과금이 크게 늘어나고 그동안 미뤄뒀던 보험료나 각종 정기점검 비용, 가전제품 교체 비용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 특유의 분위기에 휩쓸려 선물이나 외식, 여행, 송년 모임 등 감성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얇아져 있는 걸 느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1월은 눈에 띄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물 새듯 새어나가는 지출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 경제를 꼼꼼히 정리해보고 보험료나 공과금 납부 시기를 점검하고 연말 모임 경비까지 미리 계획해두면 훨씬 안정된 재정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기 쉬운 만큼 조심해야 할 개해월.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신다면 2025년의 마지막은 훨씬 가볍고 평온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돈은 단지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삶에서 돈은 건강과 안정,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2025년 1961년생에게는 분명히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월, 8월, 11월 이 세 달만 잘 관리하신다면 다른 시기엔 오히려 운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돈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선 지혜로운 소비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재물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